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트위터 인수 사건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그 이유는 머니도 중요하지만 좌파 세력의 소셜미디어 나팔수 격이었던 트위터가 순식간에 우파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좌파들의 충격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좌파가 장악한 이 사회를 막판에 무력화시킨 그림자 그룹의 존재가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조언한 주요 인물로 트위터 전 CEO 잭 도시, 페이팔 마피아 그룹, 그의 동생 킴벌 머스크 등을 꼽으면서 이들을 섀도우 크루로 명명했습니다. 신문은 기사에서 머스크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그가 그들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는지 단지 자신의 배짱에 따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하지만 그들의 관여는 머스크의 트위터 집착에 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중 잭 도시는 트위터 창업자인데요. 이사회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머스크의 트위터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트위터 전직 임원들에 따르면 도시와 머스크는 트위터가 단기적인 경영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잠재적인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고, 두 사람은 함께 트위터의 비상장 회사 전환 방법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도시는 지난해 트위터 이사회의 압력으로 CEO 자리에서 잘려나갔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 일로는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응원했습니다. 보기 좋게 이사회를 물먹인 건데요. 통 큰 복수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잭 도시와 함께 페이팔 마피아 등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인들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결제업체 페이팔을 통해 탄생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결제 수단 페이팔 창업자로 억만장자가 되기 전에 백만장자로 등극했던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 머스크가 동고동락했던 인물들이 모두 다 지금 억만장자 비스무리 됐는데요. 과거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이끌었던 공동 창업자 스타틸 펠런티어 회장,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최고 운영자 책임자 등이 주요 인물입니다. 이들 중 틸은 대통령 지지자로 유명한데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이었고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모종의 계획으로 트위터 인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은 부인하지만 트위터가 대통령을 위해 이번 중간 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많은 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다 열받는 소식들 뿐인데 그나마 미래에 대한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반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당의 마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리즈 체인이요? 그 아줌마도 마녀급이지만 원조 마녀 하면 당연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죠. 그 할매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와 반가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밉상인 두 인간이 만났는데요. 띠띠 동창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젤렌스키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알릴 건 알려야겠죠. 젤렌스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순수한 영웅이 아니라는 거 깨어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 의원단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의역하면 전쟁 끝날 때까지 경제 먹구름 낀 미국민들에게서 뜯어간 세금을 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에게 풀겠다는 것인데요. 그중 얼마나 많은 돈이 커미션이나 브로커 비용으로 정치인들 검은 돈으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지만요. 어차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니죠. 패고 싶은 언니 좋고 잘난스키 좋은 일 아닐까 싶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로시는 전날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하원의원 6명과 함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펠로시는 바이든 유고시 까말라 해리스에 이은 승계 서열 2위로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 최고위급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라인업인데요. 이런 걸 보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및 경제적 지원과 종전 후 재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주 화기애애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이 키이우 방문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펠로시는 영상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단은 미국의 추가 지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우크라이나 측에 자랑스럽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추가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이클 맥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다음 주 내로 예산안이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크라이나에 노란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모두 미국 중장년층이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갖고 있는 공러증, 즉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반발심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이걸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바이든이 절묘히 이용해 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보자면 한국의 좌파 정권이 오히려 북한과의 갈등을 이유로 한국의 보수파 민심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인 것과 같은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 한국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많은 것 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도 높아졌다는데요. 펠로시와 동행했던 시프 정보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논의되고 있다며 단지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을지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요즘 백악관 보좌관이나 민주당 수뇌부가 까라면 까야 하는 슬픈 양말 인형 같은 신세라서 닥치고 우크라이나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타파해야 할 가장 암적인 존재가 바로 안티파죠. 한국의 조폭처럼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지었는지 안티파. 안티파, 타파야말로 미국 우파가 해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이것들이 생명 소중한 것들 시위가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관심 모으는 공화당 경선 현장을 기웃거리면서 깽판을 놓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안티파 정말 조폭처럼 일망타진할 날 안 올까요? 내용 보니 안티파 강성 시위로 몇 해째 몸살을 앓고 있는 포틀랜드에서 열린 한 공화당 행사에 안티파가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행사는 주지사 후보 스탠 풀리엄의 모금 연설이었는데요. 풀리엄 후보는 예산 삭감으로 너덜너덜해진 포틀랜드 경찰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공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 안티파들이 깽판을 놓은 거죠. 더욱 황당한 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20분이나 후에 늑장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경찰 위에 예산 늘리겠다는 후보가 거의 습격을 당했는데 20분이나 늦게 출동을 하다뇨. 이 민주당이 장악한 포틀랜드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이것들은 그냥 대대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스탠 풀리엄 후보는 트위터에 경찰 예산 확충하자며 포틀랜드시에서 행사를 갖는 공화당 후보를 안티파가 습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쫄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진실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이 슬픈 현실입니다. 마치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비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에게 보복당하는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좌파 욕하고 정당한 사실 모르면 안티파가 와서 깽판 놓고 경찰은 방관하는 삼류국가의 행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티파라는 조폭, 모조리 때려잡는 대통령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살짝 전하자면 이런 안티파가 설쳤던 지지난해 플로이드 시위에서 대통령이 극렬 시위대에게 총기 사용을 원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고요. 우파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곧 발간될 회고록에 따르면 2020년 시위가 미국 도시를 휩쓸 당시 거리를 약탈하고 불태우는 폭도들에 대해 대통령이 그냥 쏘면 안 됩니까? 죽일 수 없다면 그냥 팔다리 좀 쏴버리면 안 돼요? 하고 심각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냥 생명이랑 상관없는 팔다리 맞추면 되지 않겠냐는 소린데요.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또한 오버해서 회고록에 담은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이 뉴스 터지고 그쪽 분들과 좌파들 또 난리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